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밭작물 어렵지 않으시죠? 다만 암기거리가 문제죠. 네. 미리미리 해두시면 나중이 편하다. 네. 자, 자기부담 비율 볼게요, 여러분. 1권 23년도 농구원 이론서 1권 186페이지입니다. 지금 자기부담 비율 우리 여러 차례 했던 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있을 거 다 있어요. 10, 15, 20, 30, 40%형 다 있습니다. 자기부담 비율은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입 보장, 그다음에 생산비 보장, 노지 이 두 가지 보장 방식 신경 쓰시고 그리고 이제 품목에 따라서 과수에서는 뭐 호두라든지 아니면 유자라든지 또 이제 논작물로 넘어오면 그쵸 간척뼈라든지 보리 확인하시고 또 뭐 있었죠? 이제 새로 추가될 귀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쪽 밭작물로 넘어오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주의하실 게 여기 있죠? 네, 여기 양배추. 양배추는 지난 강 때 수입 보장에도 속하기 때문에 수입은 무조건 20, 30, 40%만 있으니까 그리고 수확 감소 보장에서는 15%형이 늘어났더라. 기존에는 양배추는 수확 감소 보장에서도요 15%가 없었어요. 그래서 얘나 수확 감소 양배추나 수입 보장 양배추나 같았는데 이제 달라졌더라. 그리고 이제 팥 있고요. 네. 이렇게 품목별로 보장 방식별로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기부담 비율 뭐에 따라 있다고요? 경작불능보험금 주의하시고 자 이제 넘어갈까요? 네. 밑에 보시면 생산비 자기부담 그다음에 해가림 시설 쭉 있고요. 인수 관련 수확량 볼게요. 여러분 인수 관련 수확량 우리 중학과수 그다음에 논작물 과실도 했었고 감귤 무화과 그다음에 이제 밭작물로 이어지는데 똑같아요. 표준, 평년, 가입. 이제 여러분 인수 관련 수확량 하면 표준 수확량은 아직까지 2023년도 기준으로는 별도의 식이 실려져 있지 않으니까 평년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핵심은 평년이다. 평년의 일정 %를 가입을 한다. 요건 딱 틀 잡히셨죠? 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인수 관련 수확량 총 정리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오랜만이죠? 네. 자, 지도. 평년 뭐가 있었죠? 우리 적종에서 뭐 배웠죠? 착과량 배웠어요. 착과량. 평년 착과량. 공식은 이미 다 암기 끝나셨어야 되고 그리고 종합과수부터 수확감소 보장부터 평년 그렇죠. 수확량이 나왔습니다. 물론 복분자 OD는 평년 결과무지수 평년 결실수였고요. 자, 평년 착과량 무슨 차이가 있었죠? A값 한번 볼까요? A값 뭐예요? 과거 적과후 착과량의 평균. 자, 평년 수확량. 평년 수확량은 일단 일반적인 평년 수확량 볼게요. 일반 하면 여러분 벼 빼고 말씀드리는 거죠. A값 뭐예요? 과거 수확량의 평균. 뭐 적과후 착과량의 평균이나 수확량의 평균이나요. 그쵸? 차이점. 두 개 산출 차이점. 얘는 그냥 말 그대로 평균 값이에요. 뭐 유사고 무사고 이런 거 없어요. 네. 유사고 무사고 이런 거 없더라. 왜요? 의무조사. 또 너무 오랜만에 우리 적과후 착과수 듣죠. 의무조사. 얘는요. 유사고 무사고 있잖아요. 자, 사고가 발생하면 뭐 하죠? 수확량 조사를 통해서 조사 수확량이 나오죠. 얘하고 원래는 얘를 그대로 그 해의 수확량으로 해야 되는데 평년의 50%보다 작으면 이건 좀 그렇다. 둘 중에 큰 값. 자, 무사고예요. 사고가 없었어요. 조사가 없네요. 그러면 표준과 평년 중에 그쵸 큰 값에 110% 이 차이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얘네들은 유, 무 막 따지고 얘네들은 아무것도 안 따지고 그냥 평균 내면 되는데 인생은 공평하다. 뭐 때문에요? 뭐가 생겼어요? 그해 평년 착과량에 상한이 생겼어요. 즉 그해 적과후 착과량은 그해 평년 착과량의 30에서 위로 300% 내로 들어와야 된다. 한도 잘라줘야 된다. 자꾸 이렇게 한도를 둡니다. 이렇게 한도를 둬요. 여기서도 이거 한도 두는 거잖아요. 왜요? 그만큼 얘네가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계약자 입장에서도 전체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율에서도 보험금에서도 그쵸? 오케이. 자, 얘 틀린 거 하나 있죠? 일반적인 평년 수확량 벼 빼고 얘 벼 제외. 틀린 거 두 개 있잖아요. 우리 배운 거. 포도, 복숭아. 포복자지만 자두만 이때 배신 때리고 나가버렸다. 포복. 뭐가 달랐죠? 무사고일 때 표준과 평년 얘 안 하고 그쵸? 조사한 착과수. 얘네도 의무조사하잖아요. 수학전 착과수 조사. 조사 착과수 곱하기 무슨 과중? 평균 과중. 왜요? 왜 평균 과중 써요? 조사 과중한 거 쓰면 되지. 왜요? 무사고잖아요. 무사고. 사고가 안 일어나면 조사 안 하잖아요. 과중조사.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평년 착과량은 또 평년 수확량 대비해서 차이점이 뭐가 있었죠? 곱하기 D분의 C. 보정을 D, C로 해요. 쟤네들의 이름이 뭐예요? 기준, 표준 수확량이에요. 표준 수확량의 대장. 제가 반장 중에 회장 뽑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 재배 방식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표준 하나 뽑자. 근데 종합가수부터, 밭작물부터 재배 방식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밀식, 일반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준, 표준 없이 그냥 표준인 거예요. 그냥 표준. 그 차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이번에는 그러면 여기는 그냥 B분의 C로 보정하죠. 네, 그냥 표준. 자, 벼 볼까요? 벼 평년 수확량 어떻게 돼요? 벼는 특이한 게 뭐였어요? A는 같죠? 네. B는요? B가 표준 수확량이 아니라 지역별 기준 수량 또는 수확량. 기억나시죠? 벼 또 특이한 게 뭐 있어요? 얘를 뭘로 보정해줘요? 결국 얘가 지역별 기준 수량이, 가입연도의 지역별 기준 수량이 일반적인 평년 수확량에서 B값과 같다 말씀드렸잖아요. 뭘 곱해서? 일반적인 표준 수확량 B값이 뭐였죠? 과거 평균? 표준 수확량. 과거 표준 수확량의 평균. 근데 가입연도의 지역별 기준 수량을 어떻게 과거의 표준 수확량의 평균으로 만든다? 과거 그 농지의 상황, 평균값. 과거 보정계수, 평균. 보정계수. 자, 보정을 뭘로 해줘요? 맨 마지막에 씩 다 끝나고 보정을 뭘로 해줘요? 여기는 B분의 C, 여기는 D분의 C, 얘는요? 똑같이 D분의 C지만 기준 표준 수확량, 여기는요? 과거 보정계수, 평균분의 가입연도 보정계수. 보정계수가 나왔잖아요. C, 보정계수. 그래서 계산 문제에 뭐가 나왔죠? 보정계수 어떻게 하죠? 푸치니, 품종, 친환경재배, 이항일자, 보정계수. 이거 곱하기 하는 거 나오더라. 이거. 그리고 평년 수확량은 마지막에 그해 표준 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거 없고. 평년 착과량은 저 한도 적용 안 하고요. 현재로선 그래요. 나중에 뭐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요거. 네. 자, 그러면 평년 착과량 100%를 가입 수확량으로 하죠. 이상 없다면, 별 문제 없다면 착과된 거 그대로 수확할 거 아니에요. 그쵸? 평년 수확량 50에서 100%를 가입 수확량으로 결정을 해요. 자, 다 이런데 예외되는 거 하나 있었어요. 예외. 밭작물에 옥수수. 옥수수는 이거 자체를 안 해요. 뭘 기준으로 한다? 표준 수확량을 가입 수확량으로 한다. 표준 수확량이 몇 퍼센트? 80에서 130%. 옥수수는 다 특이하잖아요. 출제위원들이 60내기 좋죠. 네. 80에서 130%예요. 50에서 100도 아니고 평년도 아니고 표준이고. 이거예요, 이거. 네. 자, 벼하고 평착. 물론 출제위원이 그냥 일반적인 거 알고 있는 지금 기본에 충실한 걸 물으시려면 여기서 내겠죠. 근데 조금 어렵게 난이도 조절을 하고 싶다 그러면 평착이나 여기서 내겠죠. 벼에서. 네. 특히 이 보정계수 구하기 해서 오케이. 자, 밭작물 우리 평년 수확량도 다를 거 없습니다. 지금 한 것만 살짝 보고 넘어갈게요. 요거 여기 밭작물에 여기 지역별 기준 수량에 나와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밭작물은 기준 수량을 산출을 하질 않아요. 표준 수확량.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자고요.
자, 평년 수확량. 뭐 기대할 수 있는 수확량, 뭐 정의, 용도, 뭐 이건 이제 너무 많이 했으니까 하지 않을게요. 자, 농지 단위로 산출하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농지 단위로 산출한다. 품종 단위로 산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과수에서는 막 표준 수확량 비례해서 배분하는 것도 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 말고 논밭작물, 과수 다 마찬가지지만 농지 단위로 가입한다. 평년 수확량으로 가입한다. 보험 가입 금액을 농지 단위로 산출한다. 보험료를, 보험금을 이게 그 의미예요. 농지 단위로. 가입년도 직전 5년이 농작물재해 보험에서 과거 5년이구나. 실제 수확량? 그 해 A값들을 통해서 A값. 그쵸? 표준 수확량 B값 통해서 표준 수확량의 평균값. 네. 가입 횟수에 따라 가입년도에는 얘를, 미가입년도에는 얘를 가중평균 한다. 우리 평년 수확량, 이 인수 관련 수확량이 8회 때 다 빠졌다가 9회 때 갑자기 다 추가되면서 이론서 새로 나왔을 때 다 멘붕이었어요. 이것만 다 추가된 게 아니라 보험료도 다시 다 추가됐었거든요. 네, 하다 보면 네, 별거 아니구나. 오케이. 자, 신규 가입일 경우에 표준의 100%, 뭐 과거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과거 수확량 자료가 있는 경우에 가입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에 쭉 볼까요? 네. 마지막에 주의하시고 요거. 근데 또 여기서 이렇게 보면요.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 등 생산비 보장, 얘는 수확감소고 얘만 사료용 옥수수예요, 여러분. 아니, 얘만 생산비 보장이에요. 사료용 옥수수만. 네. 옥수수는 수확감소예요. 이렇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과거 수확량 산출 방법 우리가 했던 것과 같고요. 여기 보시면 사고 시에는, 즉 유사고에는 조사 수확량 값을 적용한다 해놓고 이렇게 돼 있죠. 조사 수확량을 적용해야 하지만 얘로 한도 둔다. 이런 표현이 없으면 차라리 덜 헷갈릴 텐데요. 오케이. 가입 수확량 볼까요? 가입 수확량. 옥수수만 한번 볼게요. 옥수수 뭐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고 표준 수확량 공식이 실려 있어요. 유일하게 표준 수확량 공식이 실려 있는 게 옥수수예요. 그렇다면 쟤를 응용해서 문제 많이 낼 수 있겠죠. 네. 옥수수는 제식 시기지수를 곱한대요. 근데 얘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지난 강의인가요? 피해 수확량 구할 때 피해 주수 곱하기 표준 중량 곱하기 제식 시기지수 곱하기 제식 밀도지수 뭐가 많이 나오죠. 네. 표준 수확량에는 제식 시기지수만, 피해 수확량 구할 때는 시기지수, 밀도지수 둘 다 얘 응용해서 문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 얘를 구하게 만들고 여러분 문제 하면서 이제 여러분 익숙하시잖아요. 문제 얘를 구하게 만들고 얘가 나와야 옥수수 가입 수확량 가입 금액이 나오고 보험료 나오고 얼마든지 쭉쭉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얘는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인수 관련 수확량 이렇게 보고요. 230페이지로 넘어갈게요. 1권 230페이지. 가입 기준이에요. 가입 기준. 여러분, 보험 가입 기준. 자, 이쯤 되면 여러분도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되셨을 거예요. 보험 가입 기준은요. 첫 번째, 농지 단위. 우리 과수일 때는 과수원 단위였죠. 얘 용어의 정의. 네. 농지 단위다. 두 번째, 근데 최저 가입 금액이든 면적이든 최저 단위가 있어요. 과수는 다 200만 원이었죠? 200만 원 금액으로. 논작물은 50만 원이었어요. 벼, 밀, 보리, 뭐 귀리도 여기 해당되겠죠? 네. 근데 논작물 중에 1000제곱미터 있었어요. 뭐 있었죠? 조사료용 벼. 조사료용 벼, 이제 사료용 옥수수 여기 들어가고요. 농지가 최저 이거 이상이어야 된다고요. 이거 이상. 그래야 가입된다고요. 또 뭐가 있죠? 이제 밭작물에서 차 나옵니다. 차. 1000제곱미터. 이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100만 원짜리가 나요. 100만 원. 최저 100만 원 농지 가입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어야지 가입이 가능한 거. 이제 콩.
콩 나오면 팥 따라 나오고요. 옥수수, 알갱이 쬐끔쬐끔한 것들 100만 원. 100만 원. 그 다음에 밭작물 다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 딱 됐죠? 아, 과수원 단위, 농지 단위인데 최저 가입 단위가 이거 이상이어야 인수되는구나.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 미만이면 인수 불가구나. 인수 제한 농지구나. 이거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 농지 통합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보험 가입 기준에는. 농지 통합. 농지 통합. 전제 조건. 그렇죠? 동일 리동. 동일 하나의 리 또는 동. 동일 리동. 두 번째. 몇 개까지? 2개까지. 농지든 과수원이든 2개까지만 통합된대요. 근데 이 2개가 어떤 2개냐예요. 각각 이 가입 단위 미만이어야 하는지, 즉 100만 원, 150만 원이 각각 미만만 통합이 가능한지. 물론 통합해서 하나의 농지를 보니까 이거 이상이어야 되겠죠. 최저 단위 이상이어야 되겠죠. 또는 각각 아니어도 되고 그냥 인접하면 되는지. 예를 들어서 벼 50만 원 미만, 50만 원 미만이어서 50 이상이오면 되고, 또 하나 5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통합해서 50 이상이면 되고. 이해되시죠? 네. 각각 미만의 2개의 농지인지 각각 아니어도 이상의 미만을 추가해도 되는지 2개까지. 이거예요. 다 여기에 속해요. 다. 근데 각각 미만이 아니어도 2개 농지 통합할 수 있는 거, 통합해서 2 이상만 돼도 되는 거, 벼. 그다음에 조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항상 같이 나와요. 사료용 옥수수. 이렇게 나와요. 벼, 조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여기 1000제곱미터에 지금 조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차가 있잖아요. 근데 이따 한번 보세요. 조사료용 벼와 사료용 옥수수는요, 그냥 인접 농지 2개 합해서 1000 이상이면 인수 가능해요. 하나의 농지로. 근데 차는요, 각각 1000제곱미터 2개의 농지만 통합 가능해요. 이 차이. 네. 보험 가입 기준 이게 다예요, 여러분. 농금원이로서 수십 페이지 있잖아요. 결국 얘예요. 정리 싹 해놓으세요, 지금. 밭작물 암기거리 많으니까 지도를 잘 그려놓으셔야 돼요. 정리 싹 해놓으세요. 됐죠? 네. 자, 그러면 아이고.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에 초점 맞춰서 한번 볼까요? 네, 밭작물 품목 여기 뭐 생산비 보장, 수확감소, 인삼 다 나와 있는데 볼게요. 수확감소에 해당되는 것만. 계약인수는 뭐 단위? 농지 단위로 하고. 농지당 최저. 아까 농지 단위로 하고 두 번째가 최저 가입 단위였죠? 100만 원. 아, 50만 원에 우리 지금 아직 생산비 보장은 안 했기 때문에 생산비 보장 품목은 다 뺐어요. 메밀도 들어가는데 그건 생산비 보장할 때 추가시키고요. 네. 자, 최저 100만 원. 100만 원짜리 수확 감소에만 해당되는 거, 동글동글한 것들. 자, 두 번째 이제 농지 통합이 나오죠. 2개까지만. 동일 이동에 있는 2개까지만. 근데 각각 100만 원 미만만. 70만 원 더하기 80만 원 해서 100만 원 오케이. 70만 원 더하기 100만 원 안 오케이. 안 된다. 네. 제 계약 인수는 농지 단위로 하고 개별 농지당 최저 이제 200만 원. 콩, 팥, 옥수수 지금까지 했던 밭작물 중에서 생산비 보장 빼고 개 빼고 다 200이에요. 자, 이제 농지 통합 나오죠. 하나의 리동에 2개만. 근데 2개인데 어떤 2개? 각각 200만 원 미만의 2개. 얼마나 쉬워요, 이거. 넘어가고요. 자, 사료용 옥수수. 농지 단위로 가입하고 농지당 최저 1000제곱미터이다. 이제 농지 통합. 인접농지. 근데 여기 하나의 리동네 안 써 있어도 제가 농지의 그 구성 방법 봤죠. 읍면동 단위로 한다. 네. 다 하나의 농지예요. 근데 각각 미만이 아니라 얘는 그냥 인접농지의 면적과 합하여 2개까지만. 이 이상 되면 오케이. 네.
자, 농지 구성 방법 여기 나와 있죠? 네. 넘어갈게요. 얘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얘를 농지라 하문을 과수원으로 하문 바꾸면 과수원의 용어의 정의와 같고요. 네. 차 품목 볼까요? 차. 농지 단위로 하면 최저 단위 1000제곱미터. 농지 통합 하나의 리동 2개까지인데 여긴 각각이잖아요. 아까는 인접 농지. 그쵸? 네. 뭐 7년생 이상 얘는 나중에 인수제한 목적물 가서 하시고요. 오케이. 이게 이제 밭작물의 가입 기준이에요. 네. 자, 인삽 넘어가시고 쭉 우리 지금 수학감소까지만 보니까요. 여기서 하고 네, 여러분 또 이제 뒤로 한참 넘어가셔야 돼요. 이게 다 섞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인수제한 나옵니다. 246페이지. 밭작물의 3분의 1은 인수제한 같아요. 인수제한. 네. 인수제한 목적물. 자, 들어가 보죠. 일단 공통을 먼저 보고 품목에 따른 건 밑에 한없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해설 노트로 정리해 볼게요. 네. 200만 원 미만인 농지는 수확감소. 하지만 100만 원 있죠. 네. 사료용수수 10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제외인 거예요. 네. 인수 제한이다. 지금 인수 제한되는 거 하는 거죠. 통상적인 영농 활동, 재배 활동 하지 않는 거 당연한 거고요. 품목이 현식돼 있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당연한 거고요. 시설 재배 농지는 시설 작물로 가야 되겠죠. 하천부지 상습 침수 지역에 3년 연속 침수. 네. 기상특보에 의한 거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생략돼 있는 거예요. 판매 목적이 아닌 거, 네. 인수 안 되고요. 내가 감자 심어서 내가 그냥 먹으려고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보험 들게요. 이거 안 되는 거. 자, 이게 또 나오네, 또. 참. 이 당구장 표시에, 얘가 아니고, 당구장 표시에 있는 게 9회 시험에 추가가 된 거예요. 더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자, 벼 할 때 했었죠. 한번 볼게요. 도사지역의 경우, 섬은 원래 인수 안 돼요. 왜요?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손해평가가 안 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보험금을 주잖아요. 그것도 신속하게 해야 피해가 증가 안 되잖아요. 이해를 하자고, 이해. 근데 연료교가 설치되어 있거나 다리가 있어 차가 들어갈 수 있거나 전기선이 운항해요. 그럼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시죠? 원래 도서지역은 안 되는데 안 되는 도서지역 얘네들만 연료교 없고 전기선 운항하지 않는 애들만 거기 그런 섬만. 그럼 다리 있고 배 운항되는 데는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이론적으로 거부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농사 짓고 나 보험에 가입하고 나도 이 나라 국민이고 세금 혜택 보겠다는데 손해평가 가능한데 왜 안 돼? 가능한 거예요, 당연히. 근데 가을 감자, 고랭지 감자, 콩 품목의 경우 연료교 다리가 있거나 섬 자체에 농협이 있어서 손해평가인 구성이 가능하다? 그럼 가능하대요. 그러면 뭐예요? 다른 애들은 안 되고 얘네만 된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일종의 선언적인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재 도서지역에서 농작물 재배보험에 가입한 농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원론적으로는 손해평가 가능하면 도서지역이고 어디고 다 가입할 수 있지만 다른 품목들이 별로 없고 현재는 도서지역에. 근데 이제 얘네들이 생겼나 보죠. 가을 재배, 가을 감자, 고랭지 감자, 콩 얘네들이 슬슬 도서지역에 늘어나나 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지역이라면 보험 가입 가능해요. 정도의 의미로만 보시면 되세요. 물론 우리는 또 사정 모르는 출제위원이 또 출제할 수 있으니까 괄호 넣기. 어떤 품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가을 감자, 고랭지 감자, 콩. 지금 쟤네만 도서지역이 좀 짓고 있나 보다. 농사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봄 감자는 미해당이래요. 뭐에 미해당이라는 걸까요? 여기. 4의 당구장 표시. 여러분 4의 미해당이라면 생각해보세요. 도서지역의 경우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지역인데도 봄감자는 인수제한의 미해당? 우리 지금 인수제한하는 거잖아요. 인수제한의 미해당, 인수 가능하다고요? 손해평가 불가능한데? 당연히 여기가 아니라 당구장 표시 미해당. 즉
감자 중에 고랭지 가을은 되고 봄 빼고 봄은 그만큼 도서 지역에서 아직 짓고 있는 데가 없구나. 나중에 뭐 합리될 수도 있겠죠. 그 정도 의미예요. 그 정도 의미. 마찬가지예요.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내의 농지는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북지역 또는 군사기지 최외곽 경계선이 300m 범위 내 지역이라 했잖아요. 줄에 밟으면 어떻게 여기 가서. 원래 안 돼요. 안 되는데 단 통상적 영농활동 손해평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인수 가능. 근데 또 여기 얘네들은 미해당이래요. 뭐에 미해당이라는 거예요? 아에 미해당이라는 거예요? 괄호에 미해당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미해당이라면 통제보호구역 내인데도 인수 제한의 미해당? 그럼 가능하다고요? 여기. 통제보호구역 내에 손해평가 가능해도 통상적인 영농활동 가능해도 얘네는 안 된다고요. 이거는 그냥 고랭지 감자는 가능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세요. 고랭지 감자 강원도잖아요. 강원도는 이런 지역에서도 가능하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수험생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쵸? 그 정도 의미로만 보시면 되고 우리는 그냥 깊게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오케이? 자,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농지. 이 밑에부터는 해설 노트를 볼게요. 여러분도 해설 노트를 출력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기부담 비율, 평년 수확량 쭉 넘어가고요. 보험가입 기준, 인수제한, 목적물. 우리 과수 공통이 어떻게 했죠? 비슷했죠? 금혼령이 내려서 금액 200만 원 미만, 품목이 혼식된 거 안 되고 뭐였죠? 통감 일제시대 안 좋은 표현이지만 그쵸? 우리는 그냥 공부를 위해서 통상적인 영농활동 하지 않는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 같은 연일 또 이거 또 무슨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이러시면 안 되는데 연구 목적 안 되고 일부 나무 안 되고 일부 나무만 가입하면 안 되지만 감귤, 온주밀감, 해거리 예상되는 거는 오케이고 또요 하판서떼기, 하천부지 상습 침수구역, 판매 목적이 아닌 거 그 다음에요 연일 하판서떼기 가식 나무를 가식하는 거 그 가식은 과수에서만 등장해요. 그 다음에 기타 여기는 이렇게 된대요. 금원통시 하판신군 금액 여기는 이제 면적 차 들어가죠. 차 사료용 옥수수하고 품목이 혼식 아까는 다른 작물과 혼식되어 있는이라 표현 썼죠. 네. 쭉 보시고 여기에서 그 당구장 표시애들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감자들 중에 고랭지만 되는구나. 봄, 가을은 아직까지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신속한 고랭지 가을 감자하고 콩만 되는구나. 봄은 아직 도서지역에서 짓는 데가 별로 없나 보구나. 이 정도. 네. 자, 이제 여기부터죠. 네. 이제 밭작물 중에는 출현율이 나옵니다. 출현율. 얼만큼 출현 심은 거 중에. 네. 그 다음에 재식 밀도가 나요. 얼만큼 촘촘히 심었니? 이게 이제 사람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들죠. 자, 팥. 제가 애매하다 그랬죠? 85. 봄 종기도 언제? 11월 13일. 애매해요. 네. 우리 80% 했었는데 뭐 했죠? 밀, 보리. 귀리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귀리. 저런 건 약관에 안 나와요. 저런 건. 네. 그 다음에 이제 다 90%예요. 90. 근데 다 90%. 그것도 중요하지만 출현율이 없는 품목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출현율 있는 품목 중에 80, 85, 90 해야죠. 네. 콩, 그다음에 감자, 옥수수. 여기는 쉽잖아요. 논작물, 그다음 팥 쉽잖아요. 그럼 여기서 90%에 해당하는 거. 저 어떻게 외울까요? 네. 감옥에 가면 콩밥이 90%다. 감옥에 가면 콩밥 90%다. 팥 85. 팥 피부잖아. 85. 네. 그다음에 밀, 보리. 여기 보리 비읍자 이거 팔자 같잖아요. 팔자 같죠. 저만 그렇게 보이나요? 팔자. 네. 오케이.
자, 이제 얘는 얼만큼 뿌린 것 중에서 나왔니? 이고 이제 얘는 얼만큼 촘촘히 심었니? 인수 제한. 양배추는 뜬금없이 평이 등장합니다. 평. 네, 평. 좀 그렇죠. 네. 조건이 주어지겠죠? 3.3제곱미터를 평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 아니면요, 여러분 양배추에서 제식 밀도로 뭐 문제 출제하기 어려워요. 네. 자, 콩 제곱미터당 10개체 미만. 근데 제주에서 산파 재배 이렇게 흩어뿌림 할 때는 15개체 미만이래요. 그 다음에 감자 중에 고랭지 감자만 따로 놀아요. 고랭지 감자만. 얘는 다 10R 기준입니다. 1000제곱미터. 설마 1제곱미터는 아니겠죠, 그죠? 10R 기준으로 3,500주 미만이면 인수 제한. 근데 다른 감자, 봄, 가을 감자는요, 4,000이에요, 4,000. 4,000. 고구마가 여기 들어오죠? 고구마하고 고랭지하고 서로 양보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고구마가 여기 감자 쪽에 오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옥수수 헷갈리죠? 1주 재배, 이렇게 전파할 때 하나씩 뿌리는 거. 2주 재배, 2개씩 뿌리는 거. 1주 재배는 3,500 미만 인수 제한, 초과 인수 제한. 그러니까 그 사이만 된다라는 거예요. 인수 가능. 2주 재배는 4,000 이상 5,000, 6,000까지만 된다는 거죠. 이 미만 초과가 사실 미만하면 여기가 이제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뭐 있는 대로 암기하시면 되죠, 뭐. 네. 자, 근데 1주 재배 중에서 이런 지역들은 이렇게 돼요, 또. 허들을 낮춘 거죠. 네. 3,300이면 일반적으로 인수 제한이에요. 3,300이면 3,500 미만이니까. 근데 전남북, 광주, 제주에는 인수 된대잖아요. 허들을 낮춘 거죠. 양파. 23,000 미만, 4만 초과. 양파는 2번 까고 3번 까고 4번 까도 계속 껍데기가 나오죠. 네. 23,000, 4만 주 초과. 물론 10R죠. 이게 다 10R예요. 여기서부터는 다. 마늘, 아까 이거 뭐라 그랬죠? 표준 출연. 10R당 3만 주는 나와야 되는데 얼만큼 덜 출연했니? 재파종보험금이었잖아요. 마늘. 제식 밀도하고 출연율 인수 제한. 자, 품종을 언급한 인수 제한이 있어요. 이게 뭐 꼭 품종이라고 매칭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그냥 이 카테고리 안에 다 묶었어요. 차, 재래종, 외국 품종, 그리고 말차. 말차 비싼 거죠? 네, 맛있는 말차 재배 인수 제한. 인수 안 되는 거예요. 콩, 장류, 두부, 나물, 반밑 이외의 품종. 얘네들이 농업 수입보장 가면 각각의 품종이 살짝 언급돼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도 암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양파. 수확기 종료 시점이 언제죠? 이듬해 6월, 그쵸? 가을에 파종해서, 가을에 뿌려서 이듬해 수확하는, 즉 가을 뿌림 재배 양파가 보험 목적이에요. 가을 뿌림이. 그러니까 봄 파종, 여름 품종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적절한 품종. 네. 가을 뿌림이 오케이, 인수 제한, 인수 가능. 감자, 가을 감자. 얘네 있죠, 얘네. 얘네들은 가을 재배에 부적합해서 안 된대요. 가을 감자만. 봄 감자는 별도의 뭐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암기할까, 이거? 이렇게 순서대로. 조남수 씨, 누군지 모르겠지만, 조남수 신세. 안 된다. 우리 수미 감자 많이 먹죠. 고구마. 수품종? 수품종 뭘까요? 물고구마래요. 물고구마. 문의했더니 물고구마. 그다음에 채소 나물용 목적. 고구마 줄기를 위해서 하는 거 안 된다. 양배추. 소구형 양배추. 방울 양배추 안 된다. 자, 마늘이 작년에 많이 바뀌었어요. 이 품종이 아닌 게 인수 제한이니까 결국 남도, 대서, 의성, 홍산 품종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홍산이 예전에 인수 제한이었다가 새로 들어왔어요. 네. 또 인수 안 되는 코끼리 마늘, 막 이만한 거 있잖아요. 이만한 거. 코끼리 마늘 안 되고 주화 재배. 우리 보통 씨마늘로 재배하잖아요. 근데 주화 재배는 이렇게 마늘쫑 있죠? 마늘쫑 이렇게 일부분에 이렇게 붉게 있는 거 있잖아요. 저걸 주화 재배하는 거. 주화 재배가 많이 권장되더라고요. 근데 주화 재배 마늘이 인수 제한인데 인수 2년 차 이상이면은 오케이. 그럼 뭐예요? 1년 차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1년 차만.
바꿔 얘기하면 주화제비 1년 차만 안 된다. 네. 자, 이제 또 날짜 나옵니다. 이 정도 날짜는 뭐 생산비 보장 날짜에 비하면 뭐, 네. 자, 이런 날짜 이전이라면 인수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 3월 1일 이전 파종. 감자는 파종이에요, 파종. 고랭지 여름 감자는 4월, 그러니까 계절하고 어느 정도 그냥 매칭시켜 보세요. 4월 10일 이전 파종. 팥 6월 1일. 가을 감자가 농금원 이론서에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봄하고 고랭지 감자는 있는데 가을 감자 없는 거 좀 웃기잖아요. 그쵸? 7월 31일 이전, 8월 31일 이후로 돼 있어요. 근데 가을 감자는 보장 종기도 제주도 있었죠. 똑같아요. 가을 감자 8월 10일 이전, 9월 14일 이후 파종이면 인수제한. 얘는 그럼 내륙이겠죠? 내륙 7월 31일 이전, 8월 30일 이후 인수제한. 농금원 이론서에 없는 거 난 안 해올래요. 그러면 그러셔도 돼요. 나중에 확인하셔서 그게 추가돼 있으면 그때만 암기하시면 되죠. 뭐. 자, 마늘. 난지형은 8월 31일 이전. 어디 있어요? 한지형은 10월 10일 이전. 파종하면 인수제한. 9월 30일은요. 양파는 이전에 인수하면 정식하면 인수제한. 9월 30일 이전. 양배추는요. 이후에 정식하면 인수제한. 우리 보장 종기에서 정식 완료일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정식하면 인수제한이래요. 양파 전 먹고 후식으로 양배추 먹는다. 전. 네. 그다음에 양배추 9월 30일 초과하면 안 되지만 재정식은 이날까지. 그럼 마늘도 보험 기간에 똑같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재파종 있으니까. 재파종 마늘은 이렇게 하지만 재파종의 경우에 뭐 10월 31일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또 이론서에 누락돼 있어요. 네. 그다음에 마늘 이듬해 4월 15일 이전 수확하면 인수 제한. 보장 종기가 6월 30일이죠? 네. 고추랜다. 옥수수. 제가 성격이 급해서 이런 표현이 고추에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바로 고추가 나와버렸네. 이 외면 안 된대요. 그러면 이전 이런 표현대로라면 이후가 안 된다는 거죠? 인수 제한. 오케이. 아이고 날짜 벌써 정신 없으시죠? 여러분 인수 제한 목적물 그냥 쭉 보시면 눈에 안 들어와요.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셔서 이렇게 해설 노트로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감자만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감자. 제식 밀도. 고랭지 감자 올 자리에 고구마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가을, 봄, 고구마. 네. 4,000 시바르당, 3,500 시바르당. 근데 봄, 가을은 같이 움직이는 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 봄, 가을. 출연율. 아까 감옥에 가면 콩밥이 90%다. 감 3개. 옥수수, 콩, 출연율 90%였죠? 네. 제식 밀도 이렇게 다르고 봄, 가을에 전작에 무엇을 재배하면 인수 제한이다라는 거. 봄, 가을 감자,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고추, 인삼 이런 거 나옵니다. 네. 자가체종. 종자를 구입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체종한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갱신하지 않은 이게 2년 이상 새롭게 종자를 갱신해서 새롭게 구입해서 하라는 거죠. 네. 씨감자 수확이 목적인 이거 아니에요. 씨감자가 아니라 다 큰 감자 판매용으로. 아까 날짜 나왔고요. 오케이. 자, 기타. 멀칭되어 있지 않으면 인수 제한인 거. 멀칭되어 있지 않으면. 고추까지 포함해서 암기하자고. 양마, 고고. 양배추. 여기 마늘이 와야 됩니다. 마늘. 네. 양배추 지우세요, 여러분. 마늘이에요, 마늘. 양마, 고구. 우리 이거는 양배추는 관수시설 미 설치하면 인수도 제한이고 대신 설치하면 보험료 할인해주죠. 5% 방지 할인. 오케이. 그 다음에 수치. 자, 차나무 높이가 지면에서 30 이하인 경우 인수 제한이 아니고 가입 면적에서 제외해라. 인삼에서 저런 거 있었죠. 피해가 자기 부담 비율 미 만의 피해 또는 피해 면적을 수확했으면 그 면적 제외하고 인수. 그쵸?
식물체가 똑바로 정식되지 않고 70도 이하로 정식됐으면 인수 제한. 왜냐하면 연결시켜 놓으세요. 나중에 수확량 조사 적기 판단할 때 식물체가 양파는 얼만큼 도복됐네, 얼만큼 쓰러졌네. 도복이 완료됐으면, 쓰러진 게 완료됐으면 수확량 조사 적기로 봐요. 그러니까 그전엔 똑바로 심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양배추. 지목은 뭐냐면 땅의 쓰임이에요. 땅의 용도. 그럼 땅의 용도가 즉 목초지, 목야지, 이거 뭐예요? 제주도. 양배추 또 얘네가 어디서 나오냐면 생산비 보장에 메밀, 또 양배추하고 같이 다니는 거 브로콜리, 또 당근, 또 월동무. 주로 생산비 보장이죠. 얘네들하고 양배추가 가입 지역이 제주예요, 제주. 메밀은 전남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제주에서 재배할 때 목장 용지에다 짓지 마라, 이거예요. 목장 용지. 이거 안 된다. 인수 제한이다. 네. 아이고, 인수 제한. 네. 여러분, 근데 수확 감소 인수 제한 미리미리 해 놓으시고요. 암기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농금원 이론서를 계속 읽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론서든 어디든 다 이렇게 여러분만이 보실 수 있게 키워드로 해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한꺼번에 시험 직전에 암기해야지 다 뒤섞여서 안 돼요. 이해되시죠? 네. 자, 오늘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2과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